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배나 통일 프로그램에 관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배나 통일의 출연자들은 전문 지식인,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미래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제작진이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제작진이 주제, 구성, 대사를 모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들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방송하며 배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나TV는 출연자 한 명 한 명을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시청자분들의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한 회 한 회 출연자들 스스로 배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나 통일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들, 필요성을 느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을 대변합니다. 탈북 청년으로서 북한 체제를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남북한의 가치관, 문화적 충돌을 중재하며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 배나통일입니다. 어느 정도 국적으로 완전 수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형이 아름답게 세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형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세계대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쵸. 아, 맞아요. 그게 다양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털끝한 차례인 것 같아요. 그게 아, 진짜 뭐라고 해야지? 근데 종교에서 그런 거 있거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거뒀달라면 속까지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손석희 아나운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뭐 인격체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또 털끝 하나 차이로 어떤 사람은 이상주의적이고. 그치. 지금 시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 저는 솔직히 전 술 먹다 이 말 해가지고 욕을 좀 먹었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 제 넘버원의 완전 대통령처럼 존경을 받는 거는 시대를 좀 잘 만났다라는. 그것도 운이지. 한번 떨궈져갖고 그런 거다.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 이게 지금 하면서도 고민 드는 부분 상당히 많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원래 하던 형식대로 가죠. 뭐. 댓글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가지고요. 네. 하고 싶은데. 네. 댓글 어분하고 그리고 주제 그리고 그 희철 씨가 그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처음에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먼저 쭉. 아, 거기에 대해서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댓글 분위기, 코멘트 댓글 분위기 말고 많이 진행할 때 정착금지에 대한 말을 할 때.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표정도 좀 빼고. 아니요, 나는 오늘 이 표정으로 갈 거야. 정신줄로 온 표정. 컨셉입니까? 아니요, 그냥 실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청객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니에요. 좀 긴장되네요. 전혀 긴장되는 게 나는 뭐 그런 것보다도 멘탈이 지금 이미 나온 상태여가지고.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배나TV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하고 있어서 저도 감기가 오고 윤 선배님도 감기가 살짝 저는 오신 것 감기 같은데. 안 걸려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워낙 건강해서. 네, 저도 네.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네, 감기도 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는데 댓글이 또 엄청난 인기가 그 댓글의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인기라고 표현하나요, 북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인기죠.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풀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논쟁이라고. 근데 저는 인기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전쟁터라고 배나통일의 표현을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맞아요. 뱉어내시는데 그렇게 생각들 다 나누면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편향된 생각이 있다면은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서 또 이걸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저희가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색적인 비난이나 뭐 이런 비하 발언, 폐홈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은 입에 자크 채운 거 아니죠? 아, 말이 없으시잖아요. 어우 댓글 보고 이렇게 그 촬영 다이어트라나 뭐 다이어트 쫙쫙 되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입맛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네. 좋네요. 네. 네. 아, 그 뭐지? 저희가 댓글도 이제 언급을 했고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전 댓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저보고 다시 북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잠깐 네,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헌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전쟁 문제도 다루길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과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나라인데 과연 헌법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고 헌법을 또 뽑아왔어요. 아이고. 헌법 3조에 그래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결과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대한민국 온 것 자체가 우리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북한 가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헌법이 위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힘들어 보여서 여행 갔다 오라고 하신 거 아닐까? 경주 한번 갔다 와. 그런가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네요. 그 사조예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네. 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악플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과연 어떻게 다루는지 또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10조에 그러더라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22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과연 통일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도 다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을 아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이 네. 흐트러질 때는 법 가지고 논한다고 하잖아요. 그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과연 대통령 임무에서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통일을 다루는지를 또 뽑아왔거든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돼 있고 그 66조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거든요. 이거는 전쟁으로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보면서 그리고 66조도 있는데 그 언제까지 근데 92조도 이거 하는 게 왜냐면 자꾸 전쟁으로 우리가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보면서 좀 힘들었어요. 지금 왜냐면 예멘이 지금 전쟁으로 통일했지만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선뜻 막 내뱉는데 솔직히 전쟁을 겪어본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이 살아계시지만 전쟁의 그 상처라는 거 지금도 있는 것들인데 너무 섣불리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사람들.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 전쟁을 해서 하자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잖아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성이 형님 제가 자칫 보기엔 저는 지성이 형을 아니까 괜찮은데 자칫 보기에는 지성이 형님은 북한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 계속 선제 공격을 하고 있고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개성공단 같은 거 계속하고 늘려가자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꾸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하자라는 느낌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을 하자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북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얘기도 그 자칫 보일 수 헌법을 얘기하는 게 내가 이게 북한 대변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걸 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 선배님의 표현 그 생각을 마음껏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서 표현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4회차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 진행자들도 그렇고 5회차.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5회차래요. 5회차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5회차인데 일단 이 시점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으면은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하면은 서로가 이제 또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근데 그런 것 댓글도 있지 같고. 않았어요? 근데 그런 댓글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말 기승전결로 저희 한 명 한 명을 다 분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일 거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제이정님인가요? 그게 제이정님? 네, 제이정님 맞아요. 네. 교포신가 봐요. 네,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긴장을 해서 이름이 성함들이 잘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댓글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소감도 나누고 하니까 이제 본론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이번 주 주제는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주 주제 뭐죠? 그 탈북민들의 이제 정착금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한 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더라고. 너무 과하다. 이쪽에서는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갈리더라고. 대한민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배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제는 탈북자 종착지원금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인데요. 일단은 뭐 이제 흔히 이제 탈북자 관련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탈북자 나오고 뭐 탈북 나오고 그리고 뭐 세금, 혈세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관련 어들이.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발언들이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탈북자분들도 어떤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부분들도 한번 욕을 한번 있는데 먹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탈탈탈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말 그런 성숙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가 조금 혼나고 또 그 많이 이렇게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래요. 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뭐 정착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기 전에 제가 그냥 듣고 들은 얘기로는 이제 주택을 이제 공짜로 준다. 그리고 매달마다 뭐 몇백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이제 북한 탈북자들은 그걸로 호의호식을 어느 정도의 호의호식을 하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저도 이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근데 이제 얼마나 취업이 힘든지 알고 취업이 돼도 사실 대기업에 돼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막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면 대기업 돈을 벌어서 내가 뭐 부인이랑 같이 어느 정도 살 돈 벌지 못해요. 5, 6년 안에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탈북자들은 저렇게 공짜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돈을 주니까 어느 정도의 반감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뭐 시국이 좋으면 괜찮아요. 시국이 뭐 정말 호황이고 이러면 아 쟤네 줘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원래 저한테는 제가 자식이라 그런지 막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좀 아껴 쓰자 해쳐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벌어 쓰는데도 아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윤 선배님이 해주신 발언들이 다 뭐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발언인데 오류가 하나 있다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저 하시는데 150만 원인가라고 아, 그건 알아요.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 신 선배님께서 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팩트의 지성. 네, 팩트 지성. 저기 갓지성. 아까도 잠깐 회의하는데 너무 완벽해지려고 숫자에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나요? 뭐 왜냐면 1인당 어떻게 주는지 가족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주는지 세터민들한테 주는 집은 이렇게 그 매매를 하라고 주는 집이 아니라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고 그리고 그 뭐 좀 더 분양까지 될 수 있는 임대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왜냐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고 대부분 영구임대라고 해가지고 그 10평에서 15평짜리 영구임대가 그 주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명 내지 두세 명은 집 그리고 그 가족 수가 좀 많은 사람한테 국민임대라고 해가지고 그 2년씩 재계약하는 그 국민임대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임대차로 그냥 빌려주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임대보증금을 정착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임대료가 어떤지 같은 1,200, 그러니까 뭐 그 국민임대 같은 게 좀 비싸고 영구임대 좀 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고 1,200을 주는 거예요. 정착금으로.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그게
800에서 그러니까 700에서 1200 사이예요. 그게 그 살라고 주는 집인 거죠. 그러니까 집을 주고 그 정착금도 따로 주고 그럼 한 달에 집을 준다는 개념이 임대 아파트를 빌려 주는 거죠. 집을 준다가 아니라 영구 임대 아파트를 빌려 준다. 그럼 언제 다시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죠. 계속 살 수 있죠 거기에. 영구 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 영구 임대라나 국민 임대 법 자체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들한테 주는 집이에요. 그거는 거기 안에 그 북한 사람들의 세터민에 한해서 주는 집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세터민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딱 북한 사람이라 해서 딱 이게 나온 법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M 플러스 그다음에 저기 탈북자. 여기 탈북민이 네. 속하는 이유는 탈북민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지체하면은 그 지금 헌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취지에서 됐고 결국에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제로인 상태다 보니까 이게 그 정책법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얘는 귀순용사였다. 그때는 뭐 몇 억씩 줬던 때가 있어. 그리고 귀순용사에서 그다음에 그 생계형 탈북자, 생계형이라는 말 그대로 그 기초적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랬다 생계형에서 그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생계가 아니고 까먹었네. 요즘은 그냥 일반 정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많이 오니까.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자체가 이게 그 특별하게 북한 사람에 한해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대한민국 헌법 안에 그러니까 법틀 안에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국민임대 살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5년 동안은 초기에 그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800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처음에 주는 네, 거죠. 네, 그 800만 원은 집 보증금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집을 이제 배정을 해줄 때 아예 거기 넣어서 집과 같이 주는 거거든요. 현찰로 주는 게 아니구나. 네. 아니 그거는 그 보증금으로 묶어놔서 못 쓰게 LH나 하거든요. SH 공사에다 그거 다이렉트로 정부에서 주는 거에 가지고 개인 통장 그리고 찍히는 돈이 5년에 아니고. 한 번씩 계속 이제 돈을 더 내야 돼요. 뭐 한 500만 원씩 더 내야 그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5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본인은 지금 계속 그렇게 내고 있는 벌어서 거죠. 자기가? 예,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마다 뭐 500만 원 넣을 때도 있고 800만 원 넣을 때도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 채워놓고 그러면 처음에만 이렇게 뭐 700에서 1200을 주고 그러니까 주는 게 거기다가 주고 공사에다 주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내가 안 살겠다 하면은 그 돈을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 만약 그 집 계속 살면은 계속 내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아시겠지만은 북한에 오신 분 자체가 뭐 자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하고 나가 사는 사람이 몇 %도 안 돼가 대부분 다 정부에서 준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왔으니까 기본적인 거주 조건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그게 그 정착금이 잡혀진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이 있긴 한데 그거는 2년 내지 5년으로 인분해를 나눠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생계를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아까 이런 것처럼 월 150 준다 이거는 그 잘못된 정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잠깐 이제 정확한 수치를 보려고 해봤는데 국민 세금에서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뭐 하나원 교육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육비가 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인건비도 있으니까 교육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어떻게 뭐 되게 자잘해요. 그 카테고리가. 근데 그거는 오는 정보인가요, 그게? 전 블로그에서 그냥 봤어요. 근데 근데 출처가 명확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근데 거라서. 왜냐면 그 출처를 솔직히 디테일하게 밝힌 정부 기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통일부 사이트도 가도 없고 솔직히 그게 어떻게 됐냐라고 볼 수 있는 거 솔직히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왜냐면 그거 디테일하게 어디서 나오지 솔직히 나는 좀 궁금하게 나도 그 디테일한 걸 보기 위해서 정부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말하려자는 건 아니고 근데 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원에 계셔봤으니까 밥 먹는 것도 다 국가 지원해주고 맞아요. 잠자는 거 뭐 가르치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 하다 보면 다 또 세금이죠. 보니까 무슨 지금 엄청 탈북자들이 많아졌더라고. 벌써 3만 명? 네, 곧 3만 명이 된다고. 거의 3만 명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기적인 마음에 그렇게 3만 명 있으면 또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고위 관계자도 지금 탈북하는 마당에 뭐 4천만 원 들고 도망갔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세금 계속
안 그래도 지금 난리인데 지금 시장통인데 나라가 그렇죠. 계속 이러다 보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세금을 갖다가 지금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이런 형국이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예민하니까 지금 나라가 안 좋으니까 아, 매달 얼마씩 준다 그 얘기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달 아까 희철 씨가 매달 150 정도. 매달 15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통 3-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왜냐면 그 집 보증금이 800에서 1000 정도 잡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 주긴 하는데 그거를 나머지 1000에 한해서 그거를 2년인가 3년 그러니까 길게는 5년까지 해가지고 n분에 나눠주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뭐 한 4-50 정도 되지 않을까? 시 선배님은 처음에 오실 때 얼마 정도? 저는 정착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가족이 온 사람이었고 온 사람이 하면서 가족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이었고 200을 2년 동안 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한 10만 원 정도요.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그거를 저 때는 뭐 10년 전이니까 그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만 줘가지고 저는 올해 한 30 정도였어요. 저 때는. 올해 그러니까 30 정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정착금에 대해서 크게 할 얘기는 없긴 하지만 근데 할 얘기가 없다니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왜 제가 할 얘기 없다고 감히 얘기만 하라냐면 저 솔직히 이 주제 받고 고민했던 게 내가 이거 가지고 주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내한테 지금 이게 가당한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 받고 상당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뭐 그 제작진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이건 참 고민스럽다. 이거는 그렇죠. 찬반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다. 왜냐면 나도 지금 뭐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라 말라 하고 자체가 상당히 고민되는 주제인데 이거 가지고 무조건 찬반으로 가야 되냐라는 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게 꼭 찬반으로 갈 필요는 없고 그쵸. 그냥 우리 항상 하던 얘기를 항상 생각을 얘기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국이 안 좋아서 그래. 시국이 안 그쵸, 좋으니까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미국이 솔직히 저는 뭐 저 잘 모르지만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트럼프가 된 이유도 전 솔직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 제일주의 우리 하청 중국 주지 마. 저기 주지 마. 한국 안보비 이제 줄여. 한국은 돈 더 받아.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사실 주변 다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나 너무 슬퍼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제 주변 미국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뽑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마 미국도 너무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황이면 트럼프가 전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국수주의로 가자, 보호무역주의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죠. 트럼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지금 저도 뭐 대학이 뭐 막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도 주변에 취업된 애가 없고 지금 뭐 27, 26, 28 먹고 다 뭐 알바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쵸. 예민한 거예요. 맞아요. 탈북자 3만 명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다 한 명마다 40이라고 해도 그게 3만 명이면 얼마예요 또. 그걸 차라리 우리 20대한테 줘가지고 그걸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저는 지금 이 주제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긴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그 정착금을 받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너무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8년 차거든요. 8년 차고 여기서 그거를 이제 다달이 이제 뭐 자취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이렇게 벌려고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너무 많이 힘들고 또 8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 흐름 윤 선배님 말씀한 것처럼 청년들의 취업 문제나 그리고 지금도 뭐 세금 관련돼서 민감한 사람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정말 세금을 이렇게 어떠한 한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렇게 푼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왔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집을 준다 그러면 어쨌거나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노숙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집을 있고 한데 뭐 이렇게 조건들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환수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잡아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연약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무기력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생활력 강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게 만들려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탈북자들의 그 모순점이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뒤이어서 오는 탈북자분들과 그리고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지금도 굉장히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그런데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착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서로가 어떤 부분은 잘 알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법률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혹은 이렇게 너무 법조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뭔가 편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이기적이고 초딩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본다면 너는 진짜 탈북자들이 진짜로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들에게 행해주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뭐 챙겨보진 않지만 제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니까 헬스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프로그램 봐요. 그날 TV를 시작하고부터 이런 발언도 조금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한번 실수하셨다시피 너무 뭐 집이 좁다라는 말이 있고 내가 기대한 건 이 한국의 삶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받아줬는데 받아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 되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받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탈북자 뭐 물론 이거는 가정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제 가치관에서 감히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탈북자라면 안 그래 지금 휴전 상황 뭐 휴전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휴전 상황. 휴전 상황 휴전 맞아요. 맞죠? 네, 네. 휴전 상황. 휴전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을 중단한 거지.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준 거잖아요, 자신들을.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게 넘어왔으니까 집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니네의 선택이고 받아준 거는 우리의 아량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들게 넘어왔으니까 나 집도 좀 주고 해 이런 저는 이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 좀 아니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개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헌법 얘기도 했지만 뭐 헌법에서 뭐 불쌍한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해줘야 된다 하지만 제가 이거 하면 욕 먹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아니 20대가 다 그래요. 16, 16, 18에 넘어온 남자들도 많잖아요. 탈북자 엄청 많잖아요. 걔네들은 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요. 뭐 그럼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가가지고 자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지고 국방의 의무 자기 힘든 거 안 해. 안 하면서 정착금 받아야 돼. 왜? 이거 헌법에 나와 있어. 봐봐 헌법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국방의 의무 나 뭐 잘 모르겠어.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예인들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다 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가는 거는 약간 안보랑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네.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려고 신청했던 분들 중에는 청년들 왜냐하면 북한에서 뭐 교육이긴 교육인데 남자는 군대 꼭 가야 된다 그래 남자가 된다라는 이게 무의식적인 그게 또 내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병무청에다 이렇게 군대 가려고 했는데 캔슬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한 명이 병장을 마쳤는데 막 이슈가 됐던 이유가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국방 임무를 다 하고 싶다라고 했고 이번에 병장을 맞춰가지고 되게 핫한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안 받아도 문제지만 받아도 문제인 부분이 없잖아요. 왜 받아도 문제예요? 그 최근에 ROTC 여학생 한 명이 ROTC에 합격을 했는데 그게 SNS에 엄청나게 공유가 됐어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ROTC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은 장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상관이죠 군대에서는. 근데 상관 밑에서 교육받는 그 군인들은 뭐라고 하지? 장병들인가요? 장병들. 네, 장병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관련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탈북자를 못 쓰는 거예요? 탈북자니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좀 모순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가는 것도 가는 국방- 것도 문제지만 네. 안 가는 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항상 논란이에요. 근데 어차피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18살 넘어온 사람은 알아요, 탈북자. 근데 군대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보 교육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나는. 그 안보 교육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왔으니까 오케이 해서. 그거는 아무 사람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좀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안보 교육 할게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사람들이 한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하고 싶다. 이게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네. 제 문제죠. 네. 제가 네.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보 교육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또 어쨌거나 한 민족이고 언젠가는 다시 합쳐져야 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권이랑 주민들을 분리를 해야 되고 너무 적개심을 가지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거지 정권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안보 교육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긴 저도 하지만 못 나가봤어요. 네, 그런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착권 문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국방의무는 그 정도면은 뭐 됐을까요? 네, 그래서 제 적개심 가지고 너 왜 안 가? 맞을래? 이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내 주변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취업할 때 그 면제 사유가 있어요. 왜 면제 이게 그 취업 서류를 쓸 때 면제 사유 쓰기가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국민으로서 특히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제 꿈을 타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되네요를 하는 친구들도 내 주변에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게 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 몇 명은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데 뭐 가지 못한다 이런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뭐 국방부에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해봐봐. 그러면 너 갈 수 있어. 너 뭐 장군님 되고 싶은 거야? 막 이러고 농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 정착권 문제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93년도 이때는 정착금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좀 있다가 93년도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정착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가 이게 95년도인가 7년도인가 8년도부터 다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까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정착금도 뭐 계속 이렇게 줄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줄이는 이유도 아까 얘기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탈북자 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저도 나도 뭐 정착금을 받았지만은 저도 뭐 한 200이지만은 솔직히 아까 뭐 성혜 씨도 얘기한 것처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정착금 좀 더 줄이고 왜냐면 그거에 맞게끔 이 대한민국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게 그리고 그 전번 그러니까 우리 옹아들에서 잠깐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원 교육에서 그 정체성 교육이라던가 인성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 좀 더 늘리고 그리고 그 하나원 교육을 1회만 끊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나와서 한 1년 차, 2년 차 해가지고 그 좀 더 계속 이렇게 그 교육을 늘려가지고 대한민국 왜냐 어차피 대한민국의 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이렇게 그 교육장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자꾸 취업 문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대기업도 지금 계속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이거 못난 이유가 다른 출路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어찌 보면은 큰 혼란도 있지만은 또 다른 기회도 있는 부분이 통일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세면 통일비용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통일세라는 거는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긴 한데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 제조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인력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를 청년들 일자리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그 인력을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자리 고민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이 곧 또 다른 혼란인 동시에 또 다른 기회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정착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탈북민들한테 지금 주는 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들 탈북자들의 생각들 계속 우겨 수렴해가지고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좁혀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사실 저희가 뭐
탈북민 정착지원금이나 정착지원법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실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그리고 또 우리 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20대도 중요하잖아요. 20대 의견들도 중요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없을까요? 저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제 의견 진짜 아닙니다. 네. 댓글. 저는 그 괜찮아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봤는데 네. 엄청 악플. 근데 쟤네들 음. 탈북했다는 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특별성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 방송도 나 탈북자로서의 뭐 하면 조회수 빵 말고 죽을 뻔했다 조회수 빵 이러니까 돈 빵 이러니까 또 그러고 이만갑 이런 데서도 탈북자들이 얼굴 좀 생긴 탈북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들이 연예인인 줄 안다. 왜냐면 와서 방송한 동 돈이 꽤 있더라고요. 공영방송. 그래요? 네. 저희 나가봐야 되겠네요. 이런. 저기 광고주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연예인인 줄 알고 그게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양 설치고 다닌다. 그게 전 보면서 누구냐 이거 했는데 그 공감수라고 해야 되나?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게 모든 게 문제가 저는 지금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많이 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리 세금 뭐 불타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여유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생각 들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탈북 지원금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 주지 말자 이거는 솔직히 전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토론감이 아니고 왜냐면 지금 지는 네,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에도 여행 갔을 때도 저는 길거리에서 이거 한 사람한테 1달러는 줘요. 아예 모르는 외국 사람한테도 이거 주는데 탈북민들한테 아예 주지 말자 이건 아니고 저는 뭐 얼마 준다 이건 저도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뭐 제가 뭐 이주영처럼 우리 아빠 이주영 이러면 내가 너 얼마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환수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꽤 있는 것 같아요. 전 탈북자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줘. 네 나만이잖아.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뭐 내가 1,000만 원 받았어요. 총 보증금이나 뭐든 어쨌든 꼭 현물이 아니더라도 내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받았어, 500만 원 받았어 하면 그걸 내가 직업을 갖고 하나원에서 그러라고 교육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 적응해서 돈 벌라고. 돈 벌고 인간답게 살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환수하는 방향으로 1,000만 원 받았으면 뭐 한 80% 정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무이자로. 그래야 뒤가 좀 말끔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은 만큼 주고 이 사회에 적응했다. 그런 해결책이 좀 있어야지. 어찌 또 그 방법일 수도 왜냐면 떳떳할 수도 왜냐면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뭐 무작정 이렇게 뭐 누구한테 받는다는 개념이면 결과적으로는 받고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면 그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나박사만 내고. 저는 뭐 연예인인 줄 안다 탈북자들이 방송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을 들으면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 구성원들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탈북자라서가 아니라 탈북자라서 방송에 나가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탈북자인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튀고 뭐 이렇게 약간 그걸로 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건 인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자여가지고 탈북자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연예인인 것처럼 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인성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앞서서 얘기를 했었지 한수해야 된다. 그것도 저도 한수해야 된다의 한 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자가 해야지. 근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제 예단하지 마시고 통일부 자료를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지금 생각보다 반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54.6%인데 거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46%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왜냐면 여기는 알바 같은 것도 비정규직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고용부에서는. 네 그리고 생계비로 지금 그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25% 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뭐 탈남해가지고 북한 가는 사례도 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저 그거 궁금했어요. 그게 진짜 있나요? 있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북한에서 다시 해가지고 북한을 가가지고 뭐 인터뷰한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 주변 지금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살해 죽었어요. 탈북자라가요? 그만큼 사는 게 녹록치 않은 거죠.
제가 그때 엉아들 프로그램에서 뭐 하나원 얘기 잠깐 했대는데 눈물 흘리면 안 돼요. 하니까 왜냐면 그 친구가 죽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순간에 제가 내가 인문학이랑 공부한 이유도 미안. 괜찮아요. 원래 저 학부 경영이었거든요. 잘 살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경영을 공부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탈북하신 분들 40대, 50대, 60대 분들 일자리 그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인문학 공부한 이유가 내가 뭐 한두 명? 뭐 많아봤자 10명 일자리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정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 자신감 이런 거는 내가 회복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인문학에서는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내가 인문학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거 지금 이 주제 놓고도 지금 솔직히 저는 고민 많았어요. 얘가 지금 그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아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사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말하면은 이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은 그들한테 다 알려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다 얘기해주고 그래도 한국에 오겠냐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얘기 하냐면 올 때는 브로커들이 많이 속여요. 뭐 댓글에도 그런 거 있지만 한국 오면 뭐 길거리에서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것처럼 마치 한국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대한 그 목표는 하나예요. 한국 와가지고 부푼 꿈 가지고 그 행복한 삶, 본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아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갭을 줄이기 위한 그 혼란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다 보면 자괴감도 빠지고 우울증도 오고 탈북자분들 우울증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올 때는 이런 얘기만 듣고 왔는데 정작 와 보니까 여긴 거예요. 바닥의 삶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을 어떻게 뭐 탈북자 하신 분들 중에는 뭐 속이는 분들도 많고 뭐 구라치는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피해 당하는 당연한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문 자체가 지금 그거 탈북민의 적응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정치적 대안을 내놓을까라는 공부하는데 하면서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막 넉넉하지 않거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모르겠고. 그 이해가 좀 되네요. 예전에 성혜 씨가 네. 와가지고 집이 이렇게 너무 평수가 작다라고 한 것도 저는 이게 배 어디서 와가지고 배부른 그러니까, 소리를 하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배경을 들으니까.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브로커들한테는 브로커들 그러니까 올 때 가만니스를 하거든요. 뭐 실질적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근데 한국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우리 아메리카 드림 꿈꾸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모든 게 속여가지고 속였다기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올 때 엄마하고 통화할 때 엄마는 저한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모든 거 다 해결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막 다 했는데 엄마를 뭐 사기쳤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엄마의 또 마음도 이해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꿈꾸고 왔는데 현실은 여기에 솔직히 나는 대한민국 와서 대한민국 와서 알바를 처음에 신청했어요. 근데 10곳을 다 캔슬됐어요. 이유가 뭐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이에요. 그때 나 자괴감이 컸어요. 내가 그냥 저기서 살았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알바 때문에까지도 일자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헤매진 않았을 건데 그래 주물목들에도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하기도 힘든데 내가 대한민국 정착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 뭘 해먹고 살아야지라는 딜레마가 되게 컸어요. 그러다 뭐 저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이 위치까지 왔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 배부르고 이제 살만하냐라고 하던데 솔직히 지금도 배고프고 살기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근데 과자 좀 챙겨가세요.
내 가서 챙겨갈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네, 그래. 같아요. 제가 그 탈탈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16살, 17살이었고 그거를 지금 현재야 분리를 안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약간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떻게 좀 화가 나셨죠. 왜냐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연장선에서 말하려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화려한 한류 문화를 보거든요. 영상물을 통해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고 보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한껏 높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오면은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배고픈 거나 아니면 못 사는 거 당장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렇게 그런 건 사람과 사람 인격 대 인격들을 만났을 때 그 받는 그런 차별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게 조금 우울감으로 가기도 그러니까 하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네. 포함해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잖아요. 뭐 어디서 뭐 말했다고 다시 총살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어디서 저기서 찌그러져 가는 데서 왔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나아진 현실에 감사해야지라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북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근데 잘 이렇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면은 감사한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거를 감사합니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진심 마음으로는 품고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긴급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한류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도 좋은데 정보도 함께 보내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배나 통일처럼 이렇게 현재 탈북자들이나 배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얘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는데 이런 영상도 좀 같이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그 탈탈탈 댓글 중에 달렸던 그걸 막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 드라마만 보내서면 안 된다. 영화만 보내서 안 된다. 이런 영상도 보내야 되고 탈북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 기대가 높은 것만큼 실망도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정부 단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사실 한류는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단체들에서 많이 이제 영상물을 유입하고 정보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어떠한 그런 게 있는데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게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진솔한 얘기 들어간 거. 너무 편향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적적으로 보냈는데 너무 편향돼서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 이러면 이것도 너무 안 먹히고요. 아니면 드라마 같은 그런 상상성의 현실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이렇게 겪은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뭐냐면 거죠.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 오신 분들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2배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살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어려운 거.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걸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에서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40대, 50대, 60대지만은 대한민국 나이로는 1살, 0살인 거죠. 0살에서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버거운 거.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정규퇴직 받아가지고 정규퇴임하고 사회 나가서 뭘 할 때 되게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어려운 부분인데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가 와서 이거 밑바닥부터 다시 뭘 한다는 거는 북한 체제보다는 대한민국 체제 훨 월등하고 낫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괴감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탈북자도 받아야 될 만약 문제도 뭐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현재 그 뭐 좋다 나쁘다 할 때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하는 한해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 그러면 오겠다 하는 사람에서 받아주고 아닌 거에는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런 있어요. 내용을 저는 좀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에 오라가 답이 아니고 그리고 올 때 실질적으로 어떤 분 같은 어떤 내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한 4년인가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그 패션 나오는 그 회사 로고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깊이 또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그 회사 회장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패션에 관심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무슨 그 허드렛 일도 괜찮으니까 밑바닥부터 좀 하고 싶다고 사장을 찾아갔고 실질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드라마 나온 것처럼 이렇게 호황된 이렇게 그 상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이 곧 대한민국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탈북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 갭을 줄일 수 있는 진솔한 교육들, 좀 그러니까 그런 그걸 거품을 걷어낸 솔직한 얘기들, 삶에 대한 얘기, 솔직한 얘기들을 하게끔 그런 교육들이 안 받침되는 근데 이런 내용은 북한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TV를 크면 다 이만가 뭐 이나 뭐 아니면 베나 TV 이렇게 어느 정도 지성 형님은 자꾸 제가 거리를 돌려. 지성 형님은 형님이네. 이제 뭐 좋은 대학교에 나가서 뭐 강의도 하시고 석사도 하시고 또 이제 성인도 얼굴도 이쁘시고 뭐 이렇게 언론도 뭐 준비하시고 하니까 좋은 면만 보거든요. 사실 이만큼 나오는 분들도 다 훤칠하고 어느 정도 직업 있으시고 돈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막 굶고 사시는 없어요. 다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우리 정부가 키워주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난리치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아주 요만큼 맞아요. 그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괴리감이 들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모르니까 이것만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아둥바둥해도 방송에 한번 나가 볼까 말까 그런 평생 것도 솔직히 그런 건데. 탈북민 4만 명 중에 0.1%나 될까요? 그쵸. 이만감이 나오는 게 10몇 명이고 그러니까요. 다른 프로그램 나오는 게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30명 되면 잘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 다니는 그럼 실질적으로 그 20-30명이 탈북 하신 분들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건데 이게 참 그 갭을 줄인다는 게 쉽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을 입장에서. 오늘 하니까 좋네요. 저 좋네요. 스스로도 오늘 솔직히 저는 이거 너는 저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 주제였고 아까도 회의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왜냐면 통일부도 가서 통계 뽑고 자료 보고 인터넷 뒤져봤는데 박지를 하는 거지. 솔직히 전 프로그램하고 오늘 프로그램 다른 게 되게 다운됐어요. 왜냐면 입맛도 없고 일단 댓글 다이어트 되고 요걸 미리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많이 먹고 그리고 자꾸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지라는 그 과거의 그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건 아주 다른 얘기인데 지성님이 조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지 말고 저기 살기 좋은 저 북유럽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큰 지도자로 그러니까요. 지도자. 저는 이렇게 큰 박사로. 아니 난 노자를 좋아하거든요. 노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노자는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유리한 글 쓰겠어요. 그러니까 노자를 좋아했던 이유가 도덕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낮은 자리에서 그들하고 그 민들하고 같이 살았던 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추상적인 얘기 자꾸 한다고 하는 게 추상적인 거 싫어하거든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상주의자로 말하잖아요. 특히 정치에 대해서 더불어 살기 좋고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프레이밍이 되잖아요. 이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저도 아까 뭐 저희도 얘기한 거지만 제가 위안부 얘기를 다루니까 제가 따로 채널이 있잖아요. 위안부 얘기를 다루면 저한테 이제 빨갱이라는 댓글이 달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탈북자들을 모아서 또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간첩을 조심하고 우리나라 사회를 좌우로 나누려는 사람들 조심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나이도 어린 놈의 저거 수구 꼴통 저거 어디서 엄마한테 이상한 것만 듣고 경상도 새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생활 속의 그러니까 생활의 정치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성 형님에게 달리는 얘기도 저거 빨갱이 저거 종북 이런 얘기가 달리는 게 사실 많이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상주의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저도 인권 문제, 북한 인권 얘기하면은 보수가 되고 대한민국 인권 노동자들 차별반 이런 인권 얘기하면은 진보가 돼요. 근데 인권이라는 거는 이게 보수 진보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인권도 왜 보수 진보로 나누는지가 솔직히 저한테는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고 진정한 진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제도 딱 다루는 순간에 그냥 좀 우리가 지원하자면 갑자기 나는 진보가 되고 그냥 갑자기 지원하지 말자면 보수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다. 어떻게 이게가 단순한 논리일까라는 생각이 난 들었어요. 저 이거를 어떻게 저는 공부하면서도 딜레마. 그럼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하는 게 그래 나 귀찮아 나 중도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그게 생각도 없는 놈이라고 나는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 생각도 없는 놈이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죠. 저도 이게 영상을 만들면서 뭐 어떤 영상에서 제가 일배충이 되고 일배벌레가 되고 어떤 거에서는 저기 빨갱이 북으로 가야 될 놈이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어느 정도 정체성은 필요하지만 진짜 그 진보의 그 정의를 가진 진짜 순수 진보나 순수 보수가 우리나라에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사회 만들기 우리는 그게 먼저다. 저는 항상 생각해 선진국이 되는 거는 나라가 하나로 합쳤을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녀 분리되고 좌우 분리되니까 이런 합칠 수 있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이 다 다운되고 약간 그렇게 된 것 술을 한 잔 같아요. 마셨나요? 커피 마셨는데 맥주 마셔야 되나? 네. 처음에 굉장히 치매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또 베나 TV 서로- 나와서 네. 제가 한 3달, 2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이 가장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 저한테 그러니까요. 엄청 스트레스. 서로 이렇게 아 오늘 되게 저한테는 엄청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아. 스트레스였어요. 정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두 사람이 좋았는데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정착금 문제 놓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 왔는데 아까 우리 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치에서 지금 전체 탈북자들 중에 25%가 수급자로서 그 위치에 머물면서 지금 생계비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가반수가 이제는 독립을 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25%도 이제 자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한국에 왔다가 또 외국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북한으로 맞아요. 돌아가는 미국으로 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북서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맞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는 이걸 언급하고 싶었어요. 이게 언급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우려계에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막노동 하시다가 추락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의사로 있다가.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그 의사 자격을 인정을 받지 의사가 못해서 뭐예요? 의사. 의사. 네, 의사. 네, 저희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도 계시는데 발음을 좀 찍어주세요. 네, 근데 그분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게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막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교육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 우려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법이 필요한 거고, 또 뭔가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 있을 때 했던 그런 속해 있던 조직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잘 찾아가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탈북자라서 네, 맞아요. 다 세금으로 뭐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뭐 탈북자라고 해서 다 뭐 무상으로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력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 좀 떨어지는 사람은 자력으로 가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실태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법률을 제정해놓고 그거를 너무 고인물이 썩는다고 너무 오랫동안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하세요. 제 개인적인 뭐 해결책,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아까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제 개인의 그런 이성주의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거든요. 모든 뭐 사람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되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는 없어요. 물론 탈북자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이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맞춤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역량에 맞게, 솔직히 그 막노동 할 사람은 저는 막노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노동 할 사람에게 교육을 10년 동안 막노동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뭐 그런 일, 건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게 먼저고, 모든 사람이 다 뭐 200 벌고 300 벌고 1000만 벌고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의 능력에 맞는 보수를 받게 하되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배척하지 말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수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거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원 교육이 아니면 교육이요. 하나원 교육
플러스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일반적인 진행? 교육에 해야 되나? 관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젊은이로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 주 주제까지 나왔네요 우리가. 그렇죠. 다음 주 주제는 하나원 교육인가요? 하나원 교육이 더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받는 교육이 하나원에서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끔 받는 교육이 1차적인 게 하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이제 나와서 어떻게 또 각 지역 단체별로 또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원 교육? 근데 이거 많이 다루시지 않았어요? 베나 TV에서? 좀 다르게 다르죠 뭐. 좀 다뤄도 되나요? 네, 베나 TV. 그러니까 하나원 교육에만 머물지 말고 뭐 탈북자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제 한국 사회에 좀 더 자기가 가진 역량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을 해서 약간 저희는 이렇게 받아봤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해법 제시 같은 뭐 걸 감히 해볼까요?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뭐니까 머리가 아직 굳지는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법, 그러니까 창의적인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법 제시를 해보니까 정치인이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네요. 그래요? 아, 입법하고 얼마나 혹시 그쪽에 아 네. 그런 거 아닌데.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정착금 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한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는 아직 생계비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말이 빨리 나도 돈 벌어서 세금 내면서 당당한 국민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바른 거고 정상적인 거. 그분들도 다 이제 빨리 자력으로 살아가고 세금도 내면서 당당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저희는 이제 3만 명이에요. 근데 길에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탈북민 분들을. 저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신 선배님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를 피해 다니시죠. 네. 제가 피해 다닐게요. 따뜻하게 악수 한번 건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하나원 교육으로 정했고 다음 주 이제 6회차는 그걸로 찾아오겠고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은 꼭 금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제 그렇죠. 금지는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제. 북한적 표현이었나요? 지양. 우리 너무 강한 단어 안 좋아하니까. 네. 자제, 지양. 네,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저희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댓글 문화, 성숙한 베나 TV가 됐으면, 베나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부터 노력하고. 그렇죠. 그 전주에 많이 이렇게 이정현이 하고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정희. 제가 그네봐. 그네요. 네. 전 누구였죠? 그냥 가운데. 와 요즘에 최고의 욕설 아닌가요? 그네봐. 저 문재. 요즘에. 저 문재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제일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전주가 가장 안 좋았다. 차라리 이정희가 낫지 않나 요즘에는?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요즘에 그래요? 지금 뭐 하야라고 난린데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하야하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총리를 하야하면 저도 여기서 하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말 오늘 다 잘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크게 한 번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